다시 뒤로 가서 회사는 387번으로 가고 663페이지 회사는 387번. 자, 이제 조회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점짜리로 뭐 3개씩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무 2급까지 공부를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1급만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회계 1급만 공부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일이 조회 때 아니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한데 우리는 직접 거기에다가 금액까지 넣었던 사람들이라서 뭐 예를 들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그는 5번 칸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회계 1급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시험 때 그 조회 문제는 앞쪽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혀 영향이 안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먼저 푸셔도 되고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 기간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험 보는데 좀 긴장이 되면 이거 먼저 푸는 거 좀 권해요. 왜냐면 이건 주관식이라서 시간이 부족하면 못 써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하면 우리 어디 가고 싶죠? 부가가치 신고서에 16번이나 50번 가도 되겠죠?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 이야기하는 게 1월부터 3월에서 세무이국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6번이나 아니면 50번에 적혀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우리 지금 세액 물어봤으니까 80만 원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자, 장부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이라면 어떤 과세 유형을 쓰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가죠? 54 불공이죠. 그걸 알면 만약 과세 유형을 알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이 메인 매출장은 과세 유형을 알 때 들어가서 확인하기에 좀 유용한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메인 매출장에서 1월부터 3월이다라고 가는데 이 장부 쓸 때 유의할 점은 그냥 엔터 치면 전체가 나오는데 그러면 못 찾아요. 그게 아니고 매출이다, 매입이다를 선택해줘야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지금은 54 불공이면 3번 매입에 54 불공을 선택하셔도 분기 누계의 세액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과세 유형을 알면 과세 유형 가지고 왔을 때 또 여기서 보는 게 좀 유용한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1급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를 들어와요. 부가가치 신고서 안 들어가고 그 밀대 남는 거면 한 개 놔두고 가. 자, 다음 두 번째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현금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우리 문제를 봤는데 현금 유출이나 유입 혹은 현금의 잔액을 물어보면 그러면 이때는 현금 출납장을 가는 게 유용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누계 사용은 금지. 우리가 기간을 이야기하면
그냥 그 기간 안에 누계를 보고 싶어지는데 누계는 과거 옛날 거부터 축적되어 온 거라서 어떨 때는 일치하지만 일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계 사용 금지라는 거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월계 합계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월별로 합계가 나올 거니까 1월 거 더하고 2월 거 더하고 3월 거 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쓰셔야 되지, 그냥 누계를 사용하시면 옛날 것까지 같이 합쳐서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 지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럼 현금 출납장을 가볼게요. 자, 이 장부관리의 현금 출납장으로 가서 자, 이번 신고 기간은 조회 기간은 1월부터 3월. 자, 그럼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면 지문에서 물어본 게 누적 현금 지급액이니까 출금한 내역이죠. 그럼 출금한 내역인데 여기 지금 제가 쓰지 말라고 한 게 이 누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출금이 1월 달 것만 봤을 때에 얘 둘이가 우연히 일치는 한데 얘는 일치를 안 하죠. 그럼 만약 입금액 물어봤다면 마지막에 적혀있는 누계 보면 엉뚱한 값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입금 물어봤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쓰지 말고 그냥 계산기 가지고 출금이면 월계에 적혀있는 금액 더하고 다음 또 2월 달 거에 월계에 적혀있는 금액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 3월 달에 월계에 적혀있는 금액 더해서 7,052만 720원 이걸 쓰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또 1월 달이니까 그나마 같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제가 4월 달부터 6월 달 걸 조회를 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틀려요. 처음부터 완전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누계를 쓰면 제일 아래에 있는 한 방에 쓰려고 누계 받다가는 낭패 당하게 되니까 월계를 합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 현금 출납장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2020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9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나?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전기 말하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의 비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올해 단기 재무 상태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전기말 비교하는데 수익, 비용, 이익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과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전기 말거에 대한 합계 금액이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비교하기가 여기가 가장 용이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전기말 당좌 자산하고 올해 6월달 당좌 자산하고 두 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여기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여기 재무상태표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자, 지금 기간은 원래 마지막 뒤에 적혀 있는 날짜가 지금 이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6월 달이 단기 거니까 단기 거는 6월이라고 치고 단기 거는 그럼 단기는 6월 달이고 정기는 12월 달 걸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지금 당좌 자산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라인이 이 두 개의 금액의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하고 차이를 하면 3억 21만 3,400원이 되네요. 그럼 이 값이 우리 지금 둘이의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문제는 위치만 찾으면 보고 쓰는 거죠. 더하기 빼기만 해서.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안 좋은 거라서 이거 나오면 어디 간다 이런 걸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앞쪽으로 갈게요. 자, 655페이지로 가시고 655페이지 회사는 이거 386번 나라전자.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엔 카드로 매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급 대가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과세 거래죠. 카드 과세. 자, 이게 회계 1급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에서 여기 값을 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여기 값을 봐가지고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현금과세하고 섞여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카드만 가지고 있는 거, 현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내역 보려면 여기 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 메인 매출장에서 17번 카드 과세 보는 게 위험성이 제일 작겠죠. 그죠? 그럼 17번 카드 과세라는 걸 우리가 이거 가지고 느꼈으면 메인 매출장에 4월부터 6월로 가고 매출에 17번 카드 과세라고 하면 우리 분기 누계에 적혀 있는 곳에 우리 공급가액과 세액 합쳐서 1320만 원 보이죠? 이 금액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역시 우리 세무이급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을 알아듣는데 주말에 제가 회계 1급만 하는데 여기 부가지신 곳에 현금 영수증이랑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말했는데 분위기는 왜? 이런 느낌이고 저는 여기 현금 영수증도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근데 우린 현금 영수증도 여기 직접 써봤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이번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 고정자산이란 말은 세법 용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글자를 우리가 처음 본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봤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은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고정자산 매입인 11번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에 고정자산 매입인 42번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42번에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 낸 사람이 조금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죠. 현금 영수증이 못 주려고. 아무튼 여기를 봐야 되겠죠. 고정자산이란 글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우리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신용카드 적혀 있으니까 42번을 보는 건데 만약 이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11번을 당연히 봐야 될 거고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라고 말이 안 나온 회차도 있어요. 그때 답은 11번, 42번을 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한 개만 써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고정자산 말했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3번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장부 금액 물어보면 뭐 합계잔액상표도 되는데 합계잔액상표는 취득원가고 감가상각 누계액만 알려줄 거잖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는 그것도 알려주면서 장부가액도 알려줘요. 그래서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로 가서 지금 물어본 게 6월 말이니까 6월이라고 치면 이제 6월 말 재무상태표가 열렸고, 자, 우리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라인 찾으셨나요? 그럼 차량 운반구에 보면, 자, 우리 이거 보실 수 있겠죠? 1억 1천만 원에 샀는데 2,500 따라서 8,500이야. 그 이야기잖아. 그럼 장부 금액이 8,50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8,500만 원. 근데 합계잔액상표나 이런 데 가도 얘 두 개 잔액이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빼셔도 되고, 이 금액에서 이거 빼도 되고, 여기 적혀 있는 이 금액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또 앞에 회차로 갑시다. 자, 647페이지. 647페이지. 회사는 385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에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서 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자, 이때는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가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6월에 접대비 판관비로 조회를 할게요. 자, 우리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여기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접대비 판관비를 클릭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니까 차면에 글자가 적혀 금액을 적었겠죠. 그래서 차면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거 물어봤죠. 그럼 확연하게 눈에 띄네요. 5월달이라는 게. 그래서 월로 보기에는 이게 한눈에 보이니까 제일 빨라요. 근데 또 다른 뭐 계정별 원장은 다른 데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쭉쭉쭉 좀 내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월로만 보이니까 이걸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5월 한 달 동안 우송 유통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사용했던 장부인데 우리가 어디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처를 언급을 하면 어디 거래처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물어보면 우리는 장부를 거래처 원장을 많이 조회를 하죠. 자, 근데 거래처 원장 문제 나오는 거에서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 자주 나오는데, 자, 외상 매출금 문제가 나왔을 때에 외상 매출금 발생을 물어보면 우리는 자, 발생은 차변을 봐야 되고 외상 매출금의 회수를 물어보면
대변을 봐야 되죠. 우리가 분계할 때 어느 변에 이 계정 과목을 썼냐, 그 계정 과목을 쓴 위치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얘가 발생할 때는 부채니까 이 대변에 있을 거고, 상환 뭐 지급할 때는 차변에 오게 되겠죠. 외상 매입금 계정과목 돈 갚으니까 지우려고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올 거예요. 자, 그 거의 한 7, 80%는 차변 대변에 금액이 다 있고 1, 20%만 2, 30% 정도만 한쪽에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 상환한 거니까 차변의 금액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서 뭐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외상 매입금의 우송 유통이다라고 조회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자,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외상 매입금의 우송 유통이다. 자, 우리가 차변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변에 잔액이 아예 없네. 그럼 딱 1875만 3천 원이 이번 거의 값이에요. 자, 다음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주식회사 독수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물어본 게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보죠. 매출이래. 매수를 물어보죠.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면 제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총 매수든 매수가 많은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매수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매출인지 매입인지만 잘 잡아서 기간만 쓰시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번엔 4월부터 6월 1기 확정 동안에 독수상사의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자, 우리 부가가치 탭에 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면 자, 우린 4월부터 6월 매출이고 독수상사 보면 매수가 8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전체 매수를 물어보면 아래 36개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발행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여기 한글로 매수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클릭하면 변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발행한 곳, 작게 한 곳 이런 거 찾을 때도 이 매수 클릭해서 보면 여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수는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조회가 가능해요. 그럼 이번에 물어본 건 매수와 공급가액 물어봤죠. 그러면 8매고 3,4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지금 같이 풀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만 여러분들이 소비 안 되도록만 하시면 좀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639페이지로 가서 639페이지 회사는 384번 자, 1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과세표준, 납부세액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지금 질문한 거는 일단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여기
적혀 있는 글자 여기에 이 기간의 과세 표준은 9번. 그리고 물어본 게 납부세액이죠. 매출세액이 아니죠. 납부세액은 아래쪽에 보시면 납부 환급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다 금액이 납부세액이죠. 자, 이건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납부 환급세액하고 아래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하고는 서로 다른 거죠. 차가 납부세액은 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가산세 가감한 거고, 우리 납부한 거 세액은 이번에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여기 9번하고 동그라미 타의 금액이 이번에 답이 되겠네요. 자, 혹시나 해서 우리 과세 표준은 매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하는데, 자, 질문에 우리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계정 과목 분류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서 현금 거래나 아니면 대체 거래를 이야기하면 이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부가 일개표, 월개표밖에 없어요. 계정과목 분류라는 건 판관비, 제조원가, 제조경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런 걸 물어보면 볼 수 있는 장부가 여기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번 문제는 해당이 아닌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월을 질문할 때는 우리가 주의할 게 각 월별 조회를 해야 되지 기간 조회는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기 확정 기간 중에 가장 큰 월을 물어보면 4월부터 4월에서 조회할 거고, 5월부터 5월 조회해서 금액 보고, 6월부터 6월에서 금액 봐야 되지 4월부터 6월로 보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월을 지문할 때 이야기해요. 제조경비가 가장 큰 월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판관비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월은, 그럴 때는 그냥 매달 한 달씩으로 조회해가지고 내가 적어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5월 중 현금 지급한 판매관리비로 분류되는 800번대의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일개표, 월개표로 가서 5월 중이니까 일개표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써도 되고, 끝나는 날짜 보는 게 귀찮으면 월개표 클릭하시면 그냥 5월부터 5월 써도 되고, 뭐 나오는 값은 똑같아요. 그럼 판관비는 아래쪽에 있고, 판관비에서 소모품비, 그럼 소모품비가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현금거래, 대체거래, 그럼 여기에는 현금거래밖에 없네. 현금 라인에 있는 거 85만원 써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차량 유지비 판관비 말했으면 현금 거래는 95,500원이고 대체 거래는 35만 2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계정 과목 쓰면서 현금 준 거냐 아니면 보통 예금이나 외상한 거냐 이런 거 차이들이 있죠. 자, 다음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그냥 3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금액을 보면 되겠네요. 그럼 재무상태표로 가서
3월달 조회하고 자, 유동자산하고 아래에 있는 유동부채하고 차이 물어봤으니까 유동자산은 9억 8천만 원 되고 유동부채는 아래 이 금액이면 5억 5,693만 천 원이 나오네요. 찾으셨죠? 지금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 물어봐서 그냥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값만 뺐어요. 자, 또 우리 앞에 차로 가봅시다. 631페이지 631 383페이지로 가서 3번 회사로 바꾸고 631 회사는 383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의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상반기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거래처 이름하고 계정 과목하고 그럼 거래처 원장 가서 회수한 거니까 대변의 잔액을 우리 확인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회수니까.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서 1월부터 6월 외상 매출금의 문정유통 자, 그러면 2,1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앞에 회수가 얼마고 발생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위치도 좀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1월에서 6월 중 수수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수수료 비용이고 월이고 자, 그러면 뭐냐? 총계정 원장에 가면 월이 빠르게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1월부터 6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이야기한 거였죠. 가장 크게 발생한 월가 금액 물어봤으니까 3월이고 970만 원. 자, 다음 3번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4월부터 6월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면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의 세금계산서인 5번을 봐도 되고 아니면 메인 매출장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인 거는 12번 매출 영세죠. 그걸로 메인 매출장을 봐도 되고 우리 편한 거 보시면 그 금액은 똑같아요. 지금 메인 매출장에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에서 12번 매출 영세에 이 금액을 봐도 되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에 5번에 이 금액 봐도 되고 뭐 어디에 가든 금액은 장분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둔 거 가지고 뒤에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우리 앞으로 가서 자 623페이지로 가서
623페이지, 회사는 382번. 자, 1번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이고 거래처를 물어봤죠. 거래처를 알려준 게 아니고 물어봐도 거래처 원장 가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금액까지 같이 물어봤네요. 그럼 4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그냥 4월 말 잔액 물어본 거죠. 맞죠, 잔액? 그러면 4월 30일, 4월 30일 외상 매출금이라 쓰는데, 이 거래처 쓰는 곳에서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자, 하셨나요? 여기서 잔액이라는 글자 있죠? 누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금 제일 큰 것을 물어봤으니까 잔액 1900만원 미림상사,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명하고 금액 물어보면 우리 그 기출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누르면 칸이 두 칸 있어요. 앞에 칸에는 미림상사, 뒤에 칸에는 금액 19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이고 제조 경비 500번대 보험료 발생액을 물어본 거죠. 이거는 그냥 다 합쳐진 거 보려면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볼 거면 월계표에 합쳐져 있는 기간으로 조회해도 되고 1월부터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도 되고, 근데 총계정 원장 가면 월별로 돼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간을 쓰는 일계표 월계표로 가볼게요. 그럼 1월부터 6월에서 제조경비에 보험료로 된 게 224만 원이죠. 예? 상관없지. 제조원가 근데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하반기라 그랬으면 기간이 얘는 앞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안 되고, 상반기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그죠? 왜냐면 걔는 시작점을 못 잡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나오니까. 자, 그럼 224만 원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자,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할 거면 두 개를 봐야 돼요. 1번하고 5번하고. 영세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잖아, 그죠? 그럼 1번하고 5번에 합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봐도 돼요. 여기는 영세류든 뭐든 그 일반 과세는 다 들어오니까 4월부터 아이고 6월에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전체 금액이 여기 1억 3,500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는 영세율이든 뭐든 다 합쳐서 나오니까 여기서 보셔도 되고, 방금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1번, 5번을 합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 들어가면 있겠네라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만 찾으려고 한 거라서, 왜냐면 전혀 한번 안 해보고 처음 맞이하면 회계 1급에서 당황을 해요. 근데 한번 보고 나서 하면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적응하실 거니까. 자, 이제 조회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자고 같이 회계 1급 문제 좀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